새벽 2시 온 집안이 고요하게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갑작스러운 울음소리가 터져 나와요.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고 오늘도 어김없이 아기는 어둠 속에서 울고 있어요. 분유를 줬더니 조금 먹고 또 울고 기저귀를 갈았더니 잠깐 잦아들다가 다시 크게 울어요. 이미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아기는 왜 이렇게 멈추질 않는 걸까요? 방 안가득 퍼지는 울음소리 사이로 초보 부모의 마음은 조각조각 무너져 내려요. 혹시 어디 아픈 건 아닐까? 내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가슴 한가운데를 파고들어요.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1가지 있어요. 아기가 우는 이유의 절반 이상은 배고픔과는 전혀 다른 곳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덴마크 오르우스 대학이 17개 나라 7,580명의 신생아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신생아는 생후 6주에 하루 최대 2시간 75분까지 울 수 있고 이 울음의 상당 부분이 배고픔 이외의 원인에서 출발해요. 신생아 전체의 20%는 염화산통이라는 특수한 상태를 경험하며 이것은 배고픔과는 전혀 관계없는 고통이에요. 아기의 울음은 언어가 없는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언어예요. 배고프다는 신호만이 아니라 아파요, 무서워요, 지쳐요, 심심해요, 안아줘요 같은 수많은 감정이 그 짧은 울음 1번에 담겨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늘 배고픔부터 의심할까요? 그건 배고픔이 가장 해결하기 쉬운 원인이기 때문이에요. 먹이면 된다는 단순한 공식이 부모에게 심리적 안도감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답을 먼저 찾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공식이 통하지 않는 순간 부모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말아요. 오늘은 그 무너짐을 막기 위해 아기 울음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들을 한 개씩 들여다볼 거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여러분은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자, 그럼 아기의 언어로 들어가 볼게요. 아기 울음의 첫 번째 진짜 이유는 신경계 과부하예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의 뇌는 어른의 뇌와는 완전히 달라요. 바깥 세상의 빛, 소리, 냄새, 사람들의 목소리, 공기의 온도 변화 한 개 한 개가 신생아의 신경계에는 폭풍처럼 밀려드는 자극이에요. 낮 동안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났거나 밝고 시끄러운 환경에 오래 있었던 아기는 저녁이 되면 신경계가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며 울음을 터뜨려요. 이것을 전문가들은 과자극 울음이라고 부르는데 더 안아주거나 먹을 것을 줄수록 오히려 자극이 추가되어 울음이 심해지는 특징이 있어요. 이런 경우엔 반대로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으로 옮겨서 자극을 줄여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두 번째 원인은 소화기관의 미성숙이에요. 신생아의 장은 아직 제 기능을 완전히 갖추지 못해서 가스가 차거나 잠이 꼬이는 느낌을 매우 강하게 받아요. 어른이라면 그냥 넘길 작은 불편함이 아기에게는 극심한 고통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염화산통의 핵심 메커니즘이에요. 염화산통은 보통 저녁에 시작해서 밤새 이어지고 아무리 달래도 좀처럼 멈추지 않아요. 다리를 배 쪽으로 구부리며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다면 염화산통을 의심해야 해요. 세 번째 원인은 안아달라는 신호예요. 이건 응석이나 버릇이 아니에요. 수백만 년의 진화 과정을 통해 신생아의 뇌는 피부와 피부가 맞닿는 접촉을 안전함의 신호로 인식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엄마나 아빠의 심장 소리를 직접 느끼는 것만으로도 아기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급격히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아기가 분유를 충분히 먹었는데도 계속 보채며 눈을 맞추려 한다면 그건 배가 아니라 마음이 허전하다는 신호예요. 네 번째 원인은 온도와 촉각의 불편함이에요. 아기는 자신이 덥거나 춥다는 것, 옷이 피부를 누른다는 것, 기저귀 안이 축축하다는 것을 오직 울음으로만 표현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원인은 피로와 졸림이에요. 이게 가장 아이러니한 원인인데 아기는 피곤하면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심하게 울어요. 신생아의 수면 조절 능력은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혼자 힘으로 잠드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 오래 깨어 있다가 피로가 극에 달하면 오히려 각성 상태가 강해져서 더 크게 울고 잠을 이루지 못해요. 이 상태를 우리나라 부모들은 보통 또 배고픈가 보다 하고 오해하기 쉬운데 사실은 재워달라는 신호예요. 눈을 비비거나 귀 쪽을 잡아당기거나 시선이 흐릿해지면 그건 잠을 청하는 아기만의 언어예요. 6번째 원인은 아파서 우는 거예요. 이 울음은 다른 울음과 확연히 달라요. 갑자기 날카롭고 높은 음으로 시작되고 잠시 멈췄다가
다시 터지는 패턴을 반복해요. 귀염증, 장폐색, 배꼽 탈장, 피부 감염 같은 신체적 이상이 이런 울음을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 아무리 달래도 멈추지 않는 고음의 날카로운 울음이 계속된다면 반드시 소아과를 방문해야 해요. 7번째 원인은 지루함이에요. 생후 2달이 지나면 아기는 놀랍게도 지루함을 느끼기 시작해요. 눈앞에 새로운 자극이 없거나 반응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아기는 울음으로 관심을 요청해요. 이 시기 아기에게 알록달록한 물체나 엄마 얼굴을 보여주거나 다른 방으로 이동하는 것만으로도 울음이 뚱 그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8번째 원인은 엄마의 감정 상태예요. 이건 많은 부모들이 알지 못하는 정말 충격적인 사실인데, 엄마가 극도로 긴장하거나 불안하면 아기도 그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피부 접촉을 통해 전달되는 심장 박동의 변화, 근육의 경직, 호흡의 패턴 변화를 신생아는 고스란히 감지해요. 산후 우울증을 겪는 엄마를 둔 아기가 통계적으로 더 자주, 더 오래 온다는 연구 결과가 이것을 뒷받침해요. 아기가 온다면 내 아기만이 아니라 나 자신의 상태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 이야기들이 실제 현실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 한번 들여다볼게요. 서울에서 첫 아이를 키우는 한 초보 엄마는 아기가 밤마다 3시간씩 울어서 분유를 먹여도 기저귀를 갈아도 해결이 안 된다며 지인들에게 도움을 구했어요. 분유 종류를 바꾸고 젖병도 바꿔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결국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찾아갔더니 염화산통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는 아기의 장내 가스를 빼주는 마사지 방법을 알려줬고, 엄마가 직접 배를 시계 방향으로 부드럽게 문질러주기 시작하자 울음의 빈도가 눈에 띄게 줄었어요. 그제야 엄마는 아기가 배가 고파서 운 게 아니었구나 하고 처음으로 이해하게 됐어요. 또 다른 사례예요. 경기도에서 6개월 된 아이를 키우는 아빠는 퇴근 후 아내와 교대로 아기를 돌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않으면 유독 아기가 더 크게 운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알고 보니 직장 스트레스로 몸이 긴장되어 있었고, 그 긴장이 아기에게 그대로 전달됐던 거예요. 이후 아기를 안기 전 잠시 심호흡을 하고 어깨 힘을 빼는 연습을 시작하자 아기가 품 안에서 훨씬 빨리 잠드는 변화가 나타났어요.